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킹송 16X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저도 가장 만족하고 탔던 휠인 것 같고, 기간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많이 타진 않았구나. 근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탔던 휠이었던 것 같아요. 만족하면서 탔다는 게 무슨 뜻이냐? 대리용으로서 적합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리고 베스트셀러인 걸로 알고 있어요. 베스트셀러가 무슨 베스트셀러냐? 대리용으로. 제가 16S를 막 한 발로 타고 이거는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쯤 16X를 샀는데, 휠을 사오자마자 타이어 공기압을 제가 16S를 40을 넣고 탔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40을 넣네요. 참 바보 같았죠. 뭣도 모르고 그냥 놓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통통 튀는 맛이 있어요, 타이어 바람을 많이 넣으면. 그러니까 가지고 온 날 첫날 연습한다고 3번을 자빠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바람 공기압을 32 정도로 뺐던 것 같아서, 그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 뭐 한 3, 4일 조심스럽게 타고 하니까 적응이 돼서 타고 다니는데, 다 제 세상 같았어요. 왜냐, 35km에 그 속도 리밋이 걸려서 그거에 대해서 속도에 대한 갈증이 되게 심했던 사람한테 50km까지 나갈 수 있는 휠을 주어지니, 뭐 이거는 진짜 너무 편했어. 너무 좋았고 너무 편했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장점이라 그러면, 저는 발판이 이것도 2023년부터 벌집 발판으로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구매했던 건 벌집 발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타다가 휠을 날린 적이 있어요. 날린 건 어딘지 아직도 기억나요. 광명역에서 그 뒤로 소화동인가에서 코를 잡고 이동을 하는데, 도로 깨진 곳에 한번 탁 걸렸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몸은 뭐 억지로 자빠지진 않고 중심을 잡아서 했지만, 휠이 제 머리 위 높이까지 뜬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명히 잡으면 제가 다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불꽃 나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발판이랑 발이랑 떨어지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샀던 게 파워패드. 예, 그때는 일체형을 샀었거든요. 파워패드라는 걸 구입을 해서 하니 조금 더 안정적이더라고요. 대신에 단점은 발이 안 들어가요. 너무 일체형이었어서. 그리고 나서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점점 단점이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여주인가를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강남 쪽에서 10만원이니까 갔어요. 갔는데 좀 깊숙한 시골 여주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근데 10km를 나와야 여주 시청이었어요. 그래야 트로카라도 타고 피플카라도 타고 하니까 그랬는데, 10km를 나오니까 발바닥이 너무 불날 것 같이 아파요. 불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속도도 잘 나가고 좋고, 이제 저는 논서스를 굉장히 많이 탔었거든요. 그리고 키로수도 굉장히 많이 탔어요. 그것도 아마 제 기억에 200km, 300km 탄 휠을 한 4,000, 5,000 가까이 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좀 중고로 판매를 했고.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이게 너무 만족스럽고, 적재도 16S에 비하면 두껍지만 적재는 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최고의 휠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제가 킹송이 그 16X가 고장이 났나 뭐 점검을 받으러 갔나 이제 본사에 갔는데, S18이 시승용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타봤죠. 그 이제 옥상 가면 이렇게 뭐 방지턱 같은 것도 해놓고 막 해놨어요. 타는데 처음에 못 타겠더라고요. 논서스만 타다가 서스를 타려니까, 근데 신세계예요. 맨날 이 마지막 차선을 저희가 타고 다니잖아요. 이제 50km가 나가니까 항상 저는 이제 도로를 타고 다녔어요. 왜냐면 저도 그때 당시에 그
한번 걸렸던 게 인도 주행이 불법이라고 딱지를 끊는다는 걸 하이바로 제가 알기로 3만원인가 2만원짜리로 끊어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아 인도로 하는 게 불법이구나를 그때 알았었어요. 처음에 초반에. 그래서 근데 이 마지막 차선이 맨홀 뚜껑도 그렇게 많은지 난 태어나서 처음 알았고 휠을 타면서. 그리고 도로 깨진 데가 왜 이렇게 많아. 16X 때가 제일 많이 그거를 느꼈고 그러니까 자빠진 것도 굉장히 많죠. 왜냐면은 뭐 구른 적이, 그러니까 16X는 구른 적이 되게 많아요. 발판이랑 자꾸 발이랑 떨어져서 써가지고 패드를 해도 패드 한쪽이 안 들어가서 막 이러다가 막 발 날리고 휠을 날리고 저는 그냥 뭐 낙법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굴르는 정도. 그래서 좀 덜 다쳤던 것 같아요. 속도가 뭐 2, 30km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까지도 노뚝이었고 장비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다쳐 보니까 아 이런 거 뭔가를 헬멧을 써야겠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16X를 팔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이제 키로수가 막 높아지는데 서스 S18을 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그 16S를 팔았던 동생이랑 그 용인에 있는 이제 매장이 있어요. 에코이슈라고. 제가 거기를 가장 싫어하게 된 계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여기서 포고까지 한 30분 40분 걸리거든요. 둘 다 일하는 날 빼서 월차를 내고 전화로 예, 사장님 내일 방문할 건데 몇 시쯤 점심쯤 방문할 건데 괜찮으실까요? V11 시승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약속을 잡고 출발할 때도 12시 반쯤 12시 반쯤 전화를 하고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10분 정도 일찍 저희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예, 전화를 드렸죠. 자리에 안 계시네요. 사장님 언제 오실까요? 뭐 자기가 이제 뭐 외부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셔서 조금 이제 걸리신다고 해서 알겠다. 그럼 좀 기다리겠다. 저희가 일찍 왔으니까 좀 기다릴게요. 뭐 한 1, 20분이면 도착하신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이건 웬걸 1시 반이 돼도 안 오네. 저희 계획은 거기 가서 V12를 타보고 서스 있는 게 마음에 들면 살 생각도 있었고 그 포곡 같은 데서 식당도 많아서 점심에 밥도 먹을 생각이었는데 가는데 3, 40분 가서 또 기다리는데 3, 40분 시간으로만 보면 한두 시간을 2시간 정도를 버렸어요 저희가. 저는 열받아서 거기서 커맨더 미니라는 거를 결제를 했나? 아니면 다른 뭔가 기계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를 결제를 했고 동생은 형 차라리 그러면 16X를 뭐 이거 번개장터인가 중고나라에 싸게 올라왔으니 이걸 사러 갑시다. 어디로 갔을까요? 노원까지 갔습니다. 포곡에서. 그래서 가서 사고 오는 길에 퇴근 시간이 걸려서 과천봉담에서 양재 IC 타는 과천봉담을 타자마자 해서 너무 오줌이 급해서 제가 그냥 갓길에 세워놓고 내려서 오줌을 쌀 정도였어요. 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16X로 진짜 무모하게 정말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막 이게 배터리도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가요. 저 배터리 용량은 제가 1550인 걸로 알고 있지만 거의 T4급으로 1800이거든요 T4급으로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돌멩이 그러니까 방지턱이 있고 또 도로가 깨지고 맨홀만 있어도 속도를 줄였던 것 같아요. 서스 있는 것들은 그냥 밟고 지나가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많이. 예를 들어 제가 50km를 달리고 있다가 16X로 맨홀 뚜껑 있다 그러면 한 30까지 줄인단 말이에요. 근데 서스는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팔게 된 계기는 S18을 거기서 타본 이후로 이거는 승차감이 틀려서 이거는 안전의 문제거든요. 자 서스 휠들이 유행한 지가 한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더 비싼 돈을 주고 뭐 한 돈 30만 돈 50만원 비싼 돈을 주고 서스를 사냐. 제가 아는 저 16S 타던 동생이 V12를 타고 다니다가 그게 막 60km까지 잘 나가요 하이토크가. 그래서 진짜 저도 날라다녔고 동생은 하루에 3번을 자빠진 날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아직 기억나는 게 분당 정자에서 자빠진 왜 미금에서 넘어올 때 도로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울퉁불퉁하고 뭐 철판 깔려 있고 이래서 거기서 자빠지면서 핸드폰도 깨져서
뭐를 못하고 택시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냥 저는 이거 타다가 내가 언젠가는 한번 자빠지겠다. 그리고 너무 이 바닥만 보고 가는 것도 힘들었고, 그게 제가 알기로 자동으로 라이트가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16X가 안전의 문제여서 저는 휠을 바꿨던 것 같아요. 막 진짜 뭐 휠도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휠을 날리고 혹은 뭐 제가 몸을 굴르고 이랬던 적이 많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발이랑 발판이랑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해소해 줄 수 있었던 게 서스 있는 S18을 처음 타보고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 서스 있는 휠들을 V11은 그때 당시에 제 기준에 너무 비쌌어요. 한 200만 중고로 살려고 해도 V11이 200 정도는 줬어야 됐었고, V16X 같은 거는 뭐 150?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 150에서 200 사이면 괜찮은 걸 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그때부터 마음을 바꿨죠. 제가 서스를 타게 된 계기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 16X가 정말 명품? 대리용으로는 완벽한 것 같아요. 속도를 한 2, 30 정도, 3, 40 정도 한다면 충분해요. 어딜 가셔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거는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안전의 문제예요. 저희가 한 번만 자빠져도 하루 이틀 몸도 아프고 근육통도 생기니까 좀 쉬게 되잖아요. 그렇기만 해도 벌써 15만원, 20만원씩 저기가 되니까, 차라리 저는 그 돈을 투자해서 내가 3번 자빠질 거, 3번, 4번 다칠 거, 한 번만 다치겠다 혹은 안 다치겠다는 마인드로 서스 휠로 갈아타기 위해서 저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6X가 저는 되게 만족해하면서 탔던 건데, 서스도 있고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속도에 50만 되면 발판이 막 들리니까, 이제 이 속도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50도 빨라 보이다가 조금만 해도 이제 50이 너무 느려 보이니까, 발판이, 이 스킹성은 안 좋은 게 발판이 자꾸 들리니까 이제 위험해요. 막 뒤로 넘어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서스도 있고, 그러니까 V11이랑 V12가 합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서스도 있고 60km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서스로 이제 갈아타게 됐었죠. 일단 오늘은 16X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단점은, 장점, 정리할게요. 장점, 무게가 23kg죠. 4kg 밖에 안 나가요. 무게가 배터리 용량에 비해 굉장히 가볍고, 뭐 적재에 당연히 그럼 적재에 하겠죠. 그리고 배터리 효율성이 되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단점도 있죠. 단점이라고 하면 그 손잡이, 이 캐리어가 킹송은 거의 다 하자예요. 진짜 잘 빠져요. 잘 빠진다는 게, 고장이, 캐리어가 고장이 나요. 그게 공회전 방지 버튼이 제가 알기로 그 손잡이를 뺄 때 생기고 뭐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따로 있었던 건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16S는 누르는 게 옆에 있었던 건데 16X는 이제 손잡이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손잡이가 자꾸 하자예요. 그리고 뒤에 고무 물바지 있거든요. 거기에 뭐 그 반사 테이프도 붙어 있고 한데, 그 고무가 잘 떨어져요, 타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좀 단점이고요. 근데 자꾸 발판이랑 발이랑 저랑 떨어진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자빠질 뻔도 하고, 백다운은 안 했지만 거의 앞으로 굴렀던 것 같고, 그게 일단 단점. 종합을 해보면 대리용으로 2, 30km로, 그러니까 인도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 하시는 분들은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논서스 휠로는 인도를 탈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도로가 고르지 않잖아요. 인도들이 다 울퉁불퉁하고, 뭐 돌멩이 하나 빠져 있고 이러면 그거 한번 하다가도 자빠지고 날리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럼 꼭 여기 복숭아뼈 있죠. 복숭아뼈가 항상 긁혀요. 그 16X가 조금 높았어요. 16S에 비해 높아서 이게 뭔가 적응이 안 돼서 복숭아뼈가 정말 많이 까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단점이었어요. 제 체형에 안 맞았을 수는 있죠. 근데 체형에 안 맞아도, 그러니까 체형에 안 맞아서 바꾼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 제일 가장 중요한 거, 가격이 쌌어요. 중고 매물도 되게 많았고, 중고 매물이 정말 뭐 200km, 300km 탄 것도 신품가가 240인데도 불구하고 뭐 170, 80이면 구했었어요. 중고로.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 킹송 16SX는 가격적인 메리트, 적재의 용이함, 배터리의 효율성, 이게 진짜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것만 있어도 대리기사한테 완벽한 기체예요. 대신에 단점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캐리어의 하자, 두 제품 다. 그리고 저는 여기 집에서 그 킹송 본사가 한 3km 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3km, 5km 내외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수리를 한 적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한 번은 이제 킹송 16X를 팔려고 이제 그분 이제 사시는 분을 만났는데 갑자기 발판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이제 사시는 분이 예민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걸 가서 수리를 하려고 가서 보니 뜯었다가 거기에 뭐가 축인지 볼트가 풀려 있었나 봐요. 그거를 풀었다가 다시 록타이틀만 발라주고 다시 볼트 조립을 해주는데 얼마 받았을까요? 제 기억으로 카드로 9만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96,000원인가 88,000원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제가 집에서 분해하고 했겠죠. 그때는 공구도 없었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그 8만원 9만원이었다면 집에 록타이틀도 있고, 록타이틀을 사도 거의 한 1년은 쓰거든요. 좀 용량 있는 거 사면 쓸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렌치 그거 세트 해봐야 좀 괜찮은 거 사봐야 1, 2만원 2만원이면 사요. 그렇게 사서 충분히 이게 가능한데도 모르니까 가서 눈탱이 맞는 거예요. 이 킹송은 제가 그 본사는 이거 말고 S22랑 이럴 때도 또 사연이 있어요. 그거는 S22 설명 드릴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수리비가 과하다, 과하게 비싸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6X 마무리 하고요. 또 이제부터는 조금 짧은 것들, 좀 애매한 것들도, 애매하게 탔던 것들이 있거든요. 짧게. 그런 걸로 묶어서 2대씩, 3대씩, 1대씩 이렇게 또 리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내일도 더 힘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